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한부모 가정으로 자란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그 모습에 반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자식에게만큼은 화목한 가정을 가진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랑 단둘이 살았던 저는 남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정의 모습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결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마음이 컸었죠. 아유,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나 봤더니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감을 데려왔네. 이쁘기도 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성재 씨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아유 참 말도 예쁘게 한다. 아주 우리 집에 딱인 며느리야. 우리 성재랑도 뭐든 다 잘 어울리고 우리 잘 살아보자.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절 아주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결혼 전과 완전 반대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호통마녀라고 별명을 지을 만큼 늘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요구하는 건 왜 이렇게 많으신지. 일을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 결혼을 시작할 때 좋은 고부 사이와는 다르게 점점 어머니와는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어머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예, 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서야 시댁에 들리는 거야? 너희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니? 응? 말해봐. 네? 아, 그동안 일이 좀 바빴어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들었으니까 한 2주 만이겠네요. 제가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늘 야근에 외근에 바쁘긴 하거든요. 성재 씨도 그동안 바빠서 출퇴근하는 것도 잘 못 봤고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 아들 뺏긴 것도 아니고 내가 싹싹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결혼시키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너 나 속인 거니?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 노는 사람이 아니니까 매번 올 수는 없는 거죠. 자주 오도록 할게요.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절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머니에게 전 아들을 뺏은 여자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결혼한 후 바로 드러났습니다. 친정 엄마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쉬움이 없었죠. 제가 한부모 가정에 자랐어도 어머님이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머니는 늘 저만 보면 돈돈돈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정말 돈 때문에 결혼을 찬성했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에게 바라는 것들을 하나둘 나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재, 자리 좀 만들어줘라. 너희 엄마 회사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딸 너 하나밖에 없는데 어차피 사이한테 맡기면 좀 좋아. 아직 엄마도 정정하시고 그렇게 자리 막 내주시는 분 아니세요. 성재 씨도 지금 하고자 하는 일도 잘하고 있고요. 나중에 성재 씨가 원한다고 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 회사에 제 지분 하나도 없으니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어차피 너네 엄마께 다 네 거 아니니? 너네 엄마가 딸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안 그래?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아빠 없는 애 성재가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또박또박 말대답이나 하고 아이고 내 발등을 찍었지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재 씨 선택할 때 딱 가정 하나 봤어요. 어머님이 아시다시피 전 아빠가 없으니까 가장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 참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것 같네요. 저도 후회스러워요. 후회하면 뭐? 지금이라도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들린다? 참나. 아주 세상이 변해도 단단히 변했어. 어디 며느리가 또박또박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에휴, 이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고 자란 애를 들였어야 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어머님은 기가 차다는 듯 절 노려보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시어머니를 잘못 봤던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과는 정말 트러블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늘 저의 편이 되어주었고 항상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저의 기분을 많이 풀어주도록 노력을 하는 남자였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도 남편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가끔 어떻게 저런 어머니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조용조용 내성적이라면 어머님은 항상 호통치시고 화를 먼저 내셨거든요. 제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어머니와는 계속적인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참 속상했죠.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아빠 없다는 소리도 그냥 막 하시고 당신 우리 엄마 회사 자리에 알아봐 달라고 하시고 자기도 혹시 엄마 회사에 관심 있어? 자기가 졸업한 분야랑은 전혀 다른 분야잖아. 당신이 말해봐. 솔직하게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아들이 하나잖아. 나한테 기대가 크시기도 하고 그냥 뭐든 내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엄마도 힘들게 살아오셨어. 어렵게. 그러니까 네가 좀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도 엄마가 이해 안 될 때가 많긴 해. 그래도 자기가 좀만 이해해줘. 자기랑 살아온 환경이 다르신 분이니까. 그래도 난 자기 편이지만. 나도 잘해야지. 그러면서도 막상 어머님이 저렇게 호통치실 때마다 욱하게 되네. 자기도 신경 쓰이겠다. 그리고 내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자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어떻게 자긴 그렇게 내성적이면서 어머님은 저렇게 욱하시지? 싶기도 하고. 그런 점이 싫어서 오히려 안 그러는 것 같아. 어려서부터 아빠랑 엄마 많이 싸우셨거든. 그걸 보고 자라서 오히려 더 안 그러지. 오히려 학창시절 부모님의 불화를 겪고 본인은 절대 안 그래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자아를 형성했다고 했어요. 그 말도 참 와닿더라고요. 지금이야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으니 덜 싸운다고 하지만 젊었을 때 어머님 성격은 더 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본인의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말에 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문제였지만요. 어머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저희 집과 달리 평범했던 남편네 집이었기 때문에 늘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로 자질구레한 것들까지도 요구하셨죠. 올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좀 사와라, 슬리퍼 좀 사와라 등등 말이에요. 우리 집 올 때는 그 애플망고 좀 사와라. 비싸서 사 먹기 엄두가 안 나.
멜론, 키위 이런 거 사오지 말고 애플망고 그런 거 사와. 애플망고가 드시고 싶으세요? 다음번에 올 때 사올게요. 그리고 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아버님은요? 대충 맛있는 것 좀 사와. 매번 먹는 거 말고, 알겠지? 네가 사올 때 먹지. 언제 우리가 이런 거 먹겠니? 네 시아버지도 좋아할 거다. 네, 사다 드릴게요. 저 이번 주에 들릴 거니까 그 전에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 번 더 문자 주세요. 사갈게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철되면 보양식에 꽃가옷에 번쩍번쩍하게 해준다는데 너는 꼭 네 입으로 말을 해야 하니? 아이고. 제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저에게 짜잘짜잘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주는 거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다 반응해 드렸습니다. 막상 사드리면 잘 드시곤 하였거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었죠. 철없는 시어머니와 무뚝뚝한 시아버지, 그리고 자상한 남편, 그냥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였어요. 가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지만 잘 이겨내고 있었죠. 애플망고 사왔니?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일도 6시에 끝난다며. 지금 7시가 넘었는데 너도 참 빨리빨리 다닐 것이지.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많으셔서 제가 장 보느라 늦은 거예요. 회사 끝나고 바로 왔고요. 지금 망고 드실 거죠? 하여간 꼬박꼬박 말대답 안 하나 했다. 어쩌다 저렇게 되바라진 며느리를 받았을까? 내가 아휴, 내 팔자지 이게.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욱하는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매번 싸울 순 없으니까요.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본인이 후회한다는 뉘앙스는 잘 못 참겠더라고요. 항상 속았다는 식으로 어머님은 표현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또 싸움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오히려 속았다면 제가 더 속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님은 그 정도로 늘 저에게 막말을 하시면서 저의 군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힘들었죠. 결혼 전엔 살랑살랑 비위도 잘 맞추던 애가 어쩜 이렇게 말대꾸도 꼬박꼬박하고. 너 요리나 제대로 하니? 그냥 기본은 하죠. 성재 씨도 입맛이 순한 편이니까 해주는 거 다 잘 먹고요. 성재 씨도 굉장히 잘하던데요, 요리는. 뭐야? 너 성재 요리 시키니? 우리 아들 내가 그런 거 시키라고 결혼시켰는 줄 알아? 너 혹시 우리 성재 무시하니? 너네 집 돈 좀 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어디 감히 성재한테 그런 걸 시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서 본대 없이 자랐다고 하는 거다. 아빠가 없으니 집안의 가장이란 기강을 알겠어? 아휴, 분해 정말. 돈 많은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았더니 뭐 하나 도움 준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지밖에 모르고. 진짜 속상하다. 지겨워 정말. 넌 예쁘게 보려야 볼 수가 없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진짜 참고 있어요. 매번 드시고 싶은 거 사달라는 거 다 사드리지 않나요?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재산 하나 떼서 성지 씨 앞으로 해놓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아, 기막혀 정말.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어요? 지금 성재 씨랑 살고 있는 집도 저희 엄마가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질러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냥 쌓였던 게 그날 정말 폭발해버린 하루였죠. 그러고는 다신 보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고 문자로는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죠. 전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 길로 남편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엄청 났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셔. 나 이제 어머니 안 볼 거야. 어떻게 나만 보면 돈. 자기랑 나랑 결혼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진짜 날 며느리로 맞이한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자기 의사도 있는 거야? 아님 어머님 혼자 그러는 거야? 아, 미안해 진짜. 엄마가 원래 욕심이 좀 많아서 아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네. 나 이제 어머님 못 봐. 맨날 뭐 사와라. 한 번은 화장실 실내화를 사오래. 아니 진짜 내가 자기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자기가 뭐라고 하든 나 정말 보기 싫어.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해하지 나도. 우리 엄마 성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해. 내가 엄마한테 따끔히 한마디 할게. 미안하다. 아니, 따끔히 한마디 해도 또 나만 잡으실걸? 정말 결혼 전이랑 어떻게 이렇게 딴판이실 수가 있어? 아, 진짜 어이없다. 당신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당신 가정이라고 했잖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 알아? 속은 기분이야. 미안해 정말.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만 속상해해. 자기가 그렇게 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어? 남편은 최대한 저의 마음을 풀어주도록 노력을 했고 저 역시도 마음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제가 모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자신이 점점 모나지는 기분을 느꼈죠. 성격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처럼 버럭버럭 화를 내게 되는 성격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전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며 지낼 때 어느 날 소화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자기 왜 그래? 요새 먹는 것도 부실하고 어디가 안 좋은 거야? 낯빛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요새 진짜 소화가 너무 안 되네. 병원이라도 가봐야겠어. 내일 연차 하나 써야지. 그냥 단순 체한 건가? 그래, 작은 거라도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낫지. 좀 오래 가는 것 같네. 내가 내일 같이 가줄까? 나도 연차 쓰면 되는데. 아니야. 그냥 간단히 검진받는 건데 내가 내일 결과 듣고 바로 알려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단순히 소화가 되지 않아 했던 검사. 작은 병원에선 저보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죠. 단순 위염 아니면 체했다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크게 병이 났나 싶기도 하면서 무서웠어요. 아직 병명을 들은 건 아니지만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그렇게 의사가 써준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고 전 모든 검사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암담하더라고요. 위암 1기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1기라서 복강경 시술이나 내시경 쪽으로 수술이 가능하겠네요.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2, 3기가 아닌 거에
안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식사 조절도 이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암이라고요? 아니, 아무 이상도 없었고, 지난번에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암에 걸릴 수가 있나요? 원래 암이란 그런 것이죠. 하루빨리 수술 날짜 잡으시죠. 방치하면 2, 3기 되는 건 금방입니다.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아드릴게요. 철옹성 같은 의사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스트레스로 계속 쌓였던 것이 암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정말 제 자신이 불쌍했죠. 그래도 항암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루라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가장 빠른 날짜가 명절 전이더라고요. 전 그날로 날짜를 잡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위암이래, 1기. 수술하면 그래도 괜찮은가 봐. 아직 2기는 아니어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남의 얘긴 줄만 알았는데 내 얘기였어. 나 어떡해? 너무 무서워. 아무리 다른 위암보다야 생존 확률도 높다고 하지만 내가 암에 걸릴 줄 몰랐어, 정말. 나 어떡해, 자기야. 나 진짜 이렇게 무서운 적 살면서 처음이야. 너무 무서워. 뭐? 암이라고? 어떡해. 미안하다. 우리 집 일로 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네 병이 우리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더 미안해. 수술은 잘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자기야, 희망을 가져보자.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남편도 애써 눈물을 참으며 저에게 희망을 주더라고요. 전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명절이 껴있었지만 차마 명절을 챙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라 명절 전부터 시어머니는 명절장을 봐오라며 문자로 사야 할 것을 남겨주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죠. 어머님께 간단하게 몸이 안 좋다고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명절에 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첫 명절이라 저도 할 도리는 다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땐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명절 장은 못 볼 것 같아요. 다음 명절에 잘 챙길게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뭐야? 아니,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을 안 챙긴다는 게 말이 돼? 어디가 얼마나 아프면 명절에 못 온다는 거야? 말이 되니? 아니, 너 우리 집 무시해? 우리 집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며느리가 감히 못 온다고 해? 심각하게 아프니까 그렇죠. 그만하세요. 저 진짜 화나기 전에. 며느리 없을 땐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으면서 왜 사사건건 음미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엄마 진짜 저 그러면 안 참아요. 그냥 아파서 못 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이 엄청 화를 내는 바람에 더 이상 언급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제 몸이 이 지경이 되자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가운데서 많이 실드를 쳐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첫 수술이라 무섭고 겁이 났지만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었죠. 친정 엄마도 제가 수술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걱정하고 슬퍼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모든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알고 있는 눈치였고요. 남편은 하도 어머님이 병원이랑 병동을 물어보자 어쩔 수 없이 얘기해 드렸다고 해요. 엄마가 하도 물으셔서 병원 말씀드렸어. 내심 마음에 걸리셨나 봐. 그래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되시나 보더라고. 아, 그래. 잘했어.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겠지. 내가 내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한 거지 뭐. 아휴, 멘탈 좀 잘 다스려야 하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내가 진짜 미안하지. 너 괜히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다 내 잘못 같아. 내가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잘할게. 오히려 어머님이 이렇게 병동까지 물으시니 제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가? 라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미운 며느리 아프다며 병원이랑 병실까지 다 물으시고 병문안 오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렇게 전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어요. 회복 과정에서 좀 통증이 많았지만 눈을 떠보니 엄마와 남편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사. 말을 하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길래 네가 암에 걸려.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어? 미안해, 엄마.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 아직 1기라 안심해도 된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은미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앞으로 제가 더 잘 챙기고 지켜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제가 수술 후 깨어난 모습을 보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르륵 병실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사실 일어나서 맞이할 힘도 없어서 말로써 어머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찰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금치를 던지며 막말을 쏟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고 갓 수술을 마치고 나온 저에게 시금치 귀싸대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깟 한 병에 엄살 떠느라 명절장도 못 본다는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아니 이거 수술만 하면 그냥 다 괜찮아지는 거더만. 뭘 그렇게 죽을 병 걸렸다고 이렇게 알아 누워 있어? 우리 장손 명절에도 못 오게 말이야. 아주 잘났다 네 팔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어때 대고 내 딸한테 시금치를 던져? 이러니까 우리 딸이 중병에 걸리지.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막 수술 마치고 나온 사람한테 진짜 무식하게 빨리 안 떨어져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난리가 났었죠. 아마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시는 친정엄마는 정말 놀라셨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안아주고 있을 때 또 병실 문이 열리더니 저희 회사의 엄마 오른팔인 아저씨가 회의 출장을 마치고 부랴부랴 저희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죠. 고양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다 만나네. 네가 감히 며느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넌 정말 글러먹은 인간이구나.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다니? 왜? 죄 짓고는 못 살겠지?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왜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이랑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야? 그러기에 장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 우리 회사 사장님 사이가 내 아들이었다니. 회장님, 제 친아들 녀석입니다. 제가 이혼했다고 했던 전처는 여기 이 여자고요. 제 인생을 망친 여자, 모든 걸 빼앗아간 여자요. 남편은 간부급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얼굴을 보더니 오열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남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즉 제 시부였죠. 지금의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재혼을 하신 상대였고요. 아저씨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 시어머니는 그걸 못 참고 지금의 시아버지와 바람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남편을 데리고 재가를 했죠. 아저씨는 시어머니가 바람난 걸 모두 알았지만 가진 것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아저씨의 하나 남은 선산마저 홀랑 팔아버리고 새 시집을 갔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저씨는 그저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선산을 다시 뺏어오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땐 멘탈이 깨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뒤늦게 아들을 찾으려고 보니 아들이 새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그리워하며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의 몸으로 저희 엄마를 도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잘 따랐던 아저씨기도 했지만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못 본 것이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는지 아저씨는 제 남편을 보고 와라 껴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성재야. 그때 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네 엄마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땐 내가 돈이 참 없었어. 아버지, 그리웠어요. 평생 다신 못 볼 줄 알았고 제 마음속엔 영원히 묻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알아보겠네요.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주셔서 지금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보니 알 것 같아요. 고생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못 사는 건 죄가 아닌데 참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이라서요. 은미야, 네가 우리 성재 결혼 상대였구나. 은미 남편이 누군지 참 해외에서도 궁금했는데 너였다니. 아저씨가 이제야 마음이 놓여. 미안하다. 네 시엄마 성격 내가 다 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병도 없고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하마.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고. 다 제가 속은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원망하고 지우려 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과거의 본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러 왔다가 지금 본인 과거가 다 까발려지고 아들까지 뺏길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전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기더라고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지금? 어디서 뒤지진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간부급으로 일하고 있었어? 그래놓고 생활비 한 푼을 안 보태? 네가 인간이야? 성재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아저씨가 네 아버지잖아. 안 그래? 닥쳐! 이 파렴치한 인간아. 바람 피우고 애 데리고 집 나갔느니 이제 와서 떳떳한 엄마인 척이야? 성재는 몰랐겠지. 네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간 거야. 그리고 나한테 널 빼앗은 거고. 그래놓고 뻔뻔하게 살고 있어? 네가? 용서 안 해?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고 남편은 그때 아버지와 이혼을 한 게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들으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참 안쓰러웠어요. 남편도 말이죠. 아, 바람 피워서 나간 거였어요? 지금의 아버지, 아니 그 아저씨랑? 난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아빠처럼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엄마 정말 최악이네요. 저 이제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은미도 엄마 때문에 아팠고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혼자 되셨고 그냥 이제 저 찾지 마시고 없는 아들로 치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아니 성재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 내가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너 잘 살게 하려고 집 나온 거야. 아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엄마 마음 모르겠니? 제발, 엄마는 너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그렇게 울고불고하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병실 밖으로 내쫓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쫓겨났고요. 저희 엄마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다가 워낙 아저씨와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저씨의 사연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 여자가 저의 시어머니일 줄은 전혀 몰랐고요. 저도 남편이 완전한 가정인 줄 알았기 때문에 충격받은 건 사실이었죠. 어머님이 저런 분이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놀라지 않은 사실이고요. 남편은 그리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처음엔 나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났지만 본인도 아버지를 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참 나 한심하지? 당신은 가정 환경만 딱 보는 사람인데 차마 얘기를 할 수 없더라고. 아버지 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미안하다 정말. 속였다고 생각해도 좋아. 미안해 정말로. 아니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사실 놀란 건 맞는데 그냥 아저씨도 원래 내가 잘 알던 분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진다. 당신이랑 전혀 다른 어머님. 왜 당신이 이런 성품인지도 알 것 같아. 아저씨를 닮은 거지 당신은. 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말을 하지. 내가 이런 거 이해 못할까 봐 그랬어? 속상하다 정말. 저와 남편은 껴안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아들을 찾았고 이제 남편이 아들 노릇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시어머니와는 절연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가장 큰 응징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아들을 평생 못 보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전 수술을 끝마치고 무사히 회복을 하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니 없던 병도 낫는 기분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다정한 시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요. 요즘은 얼굴 좋아졌다라는 말을 어찌나 많이 듣고 있는지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의 욕심을 주체 못해 말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참 그렇게는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긴 하죠. 시어머니는 그 뒤로 집에도 찾아오고 남편에게 애원을 했지만 남편은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저희도 이사를 갔고 번호까지 모두 바꾼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지금의 남편에게도 며느리 하나 잘 얻어서 한 재산 해먹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과 손절당한 지금 그 바람 피워서 재혼한 아저씨와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남자의 그 여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행복해요. 건강도 되찾아서 정말 기쁘고요.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저조차도 주변 사람에게 잘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몸도 안 좋았고 안 좋은 일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꽃길만 펼쳐질 걸 예상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